드디어 이제 수학감각 덧뺄셈이 나왔어요. 새로 출판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했던 이 수세기를 한 후에 그다음에 덧뺄셈으로 이어지겠죠. 이 수세기에서는 보시면 다양한 이제 수막대, 카드 이런 것들을 오려가지고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덧뺄셈에서 여기 보면 덧뺄셈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뭐 1에서 9까지만 더하고 그 다음에 10도 하고 그 다음에 100일짜리 1000일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학년을 나눠가지고 덧뺄셈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아주 이제 1부터 10까지 또 100, 1000, 만, 조 그냥 쭉쭉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학년에 맞춰가지고 좀 뭐 1학년이니까 12단위까지만 해야지 2학년이니까 102단위까지만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아이들이 손에 잡으면 쭉 이어서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덧뺄셈의 원리는 한번 몇 가지 원리를 익히면 자릿수가 아무리 커도 어렵게 느끼지 않고 그냥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더 성취를 느껴요.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 좀 크죠. 높이도 좀 있고 근데 기존 책하고는 좀 다르게 보시면 시원시원합니다. 공간도 많고 그 이유는 또 말도 없어요. 글자도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읽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읽고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더하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더하기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더하기라고 읽을 수도 있고 합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at 플러스 기호가 더하기 기호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 그리고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의미는 모어된이죠.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더하다는 의미는 기하학적으로는 도형을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테두리를 가장자리를 붙여놓는 거죠. 직선을 보면 직선은 이제 연결시켜 놓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붙여놓는 거 그것이 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더하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3 더하기 2 했을 때 이렇게 여기 보면은 1과 1 그리고 2죠. 이게 떨어져 있어요. 대상 자체가 그런 의미들을 이 책에서는 보고 또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자연스럽게 중요한 개념들을 익힐 수 있다. 이제 값이라든지 자릿수라든지 그런 것들의 개념도 차근차근 설명해놔서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익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0 이상이 되는 예를 들면 10이 안 넘는 수, 뭐 8 더하기 1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0이 넘어가 버리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은 경우의 수가 그런 경우가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 경우를 카드로 만들어서 여기 보면 교재를 오리면 카드가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카드 게임 하면서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뒤에는 이제 당연히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어서 아이 스스로 답을 관찰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책은 천천히 가면 됩니다. 빨리 뭐 진도에 맞춰가지고 빨리 이런 게 없고요. 아이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건 아이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어떤 보통 평균에 맞춘 어떤 커리큘럼 진도에 맞춰서 아이를 거기에 맞추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개념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강좌로 다시 설명을 잘 할 거고요. 이 책은 뭐 하여튼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해답지도 그냥 해답지만 오려가지고 봐도 이게 한 권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자꾸 접하면서 관찰하면서 어떤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해답지도 그대로 그림과 표현 형식들을 그대로 갖춰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우리 아이 그러니까 수를 배울 때 덧셈을 배울 때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것들을 좋아했고 자발성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발생했다 나왔다 제가 확인했던 것들을 약간 책에다가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순서라든지 설명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기존 것하고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피드백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를 수도 있죠. 이것을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해줄 수 있으면 천천히 게임하듯이 대화를 하면서 또 관찰을 많이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에게는 수학적 개념을 여기에 나온 수학적 개념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처음 어떤 개념들을 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 맞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실수, 틀리는 거, 오개념,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틀리구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아이들이 해야 될 만, 틀리는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고 맞고의 어떤 가치관, 가치 자체를 두지 마시고 틀리는 것도 굉장히 당연하다. 이 아이는 이런 개념들을 인생에서 처음 접하는 것이고 처음 접할 때는 그 낯설음에서 오는 그런 오류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다시 보면 돼요. 관찰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또 설명을 듣고 이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릿수가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올림 이런 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 설명해서 어떤 분은 내가 3시간을 아이한테 자꾸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이제 답답해 죽으려고 하고 우리 아이는 정말 수학적 개념은 제로 꽝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3시간 만에 설명해가지고 알아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내가 설명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긴 호흡 또 생각하는 여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3시간 동안 아이에게 붙잡아 놓고 설명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고문을 한 거예요. 고문. 그게 아니고 하루에 5분, 10분씩 관찰해보고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지금 정답을 안 맞춰도 되거든요. 내일 맞춰도 되고 한 달 뒤에 맞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특히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녀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자녀와 소통하고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아이에게 모든 수준 시선, 관점, 눈높이를 다 자녀에게 맞추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